네, 긴급 속보입니다. 세계적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겠다. 자, 이 10억 달러라고 하면은 신 교수님, 네. 일단 1조 원이 넘잖아요. 예, 지금 뭐 환율로 따져서는 뭐 1조 원이 넘어가는 거액인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에요. 후보 시절부터 그 해외 주둔 미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만 8천 명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분담금을 해당국에서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그렇지요.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뭐 협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재개정 관련 발언도 했고 뭐 등등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아메리카 네. 퍼스트다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요새 뭐 법인세를 말이에요. 지금 뭐 미국이 굉장히 높아서 35%인데 그 15%까지 내려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투자 촉진하고 한대지만 관련된 동맹국에게 또 받을 만큼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까지 미국의 입장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미국의 입장은 이게 주한 미군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하는 거였으니까 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니까 비용 부담을 스스로 다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는데 이게 얘기가 바뀐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 당국이 뭐 일방적으로 따라가진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용 비용은 미 측이 부담을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단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전개 운영 비용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미 간 협의할 때 이 비용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지 않고 네. 그냥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무능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신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효용성에 관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느냐.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것은 어떤 북한의 핵을 빌미로 해서 미국의 어떤 MD 그런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거 효용성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굉장히 재협상을 한다는 그런 요구 아니면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 밑바닥을 깔고 결국 트럼프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어떤 딜에 대한 어떤 관념을 두고 미리 화두를 던져놓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하고 싶습니다. 거래에 앞선 뭐 선제 공격용이란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10억 달러라는 구체적 액수가 나왔고 사드 문제로 지금 대선 후보들 간에도 첨예한 어떤 논쟁. 오늘도 뭐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문제가 아무래도 토론의 주 의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물론 오늘은 이제 경제 분야 질문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급속하게 이 주요 이슈로 경제적인 것도 관련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1조가 넘는 돈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한미 그 군사 비용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마다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보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사드 배치는 찬성하더라도 미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해서 더 많은 방위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네. 많은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예상하셨고요. 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면 우리 정부와는 전혀 사전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가 파악이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네. 그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도가 예, 됐고요. 그래서 예. 한민국 국방장관을 놔두고 안보실장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주인도 없는 데서 그 대통령도 없는 데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인 행세 노릇하는 거 아니냐, 지나친 월권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아마도 여러 차례 통화와 접촉을 보면 분명히 미국 측에서 어떤 사인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 네. 않고서
그렇지 않고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바로 배치하자마자 비용 얘기가 나오는 것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의 최소한의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외교적으로 미리 합의가 네. 없으면 발표하는 거 없기 때문에 아마도 김관진 실장은 알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선 기간이지만 국회를 소집해서 국방이라든가 정보위에서 김관진 실장을 불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서 실제 여부가 무엇인지 좀 알아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대선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걸림돌, 사회적 합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회 경제 분야 질문이 오늘 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대선 전에서부터 해온 말이긴 하지만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즉 FTA는 끔찍한 협정이다. 영어로 하러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협상하거나 종료시킬 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저 대통령의 저 얘기가 네. 허언으로만 들리지 않는 게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조치로 그 TPP죠. 그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 그거 폐기시켰고 지금 이제 캐나다, 멕시코하고 맺은 나프타도 지금 북미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것도 이제 폐기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한미 FTA 하면 뭐 그때 국회 비중 과정에서 뭐 최루탄이 터지고 뭐 난리 법석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사실 2012년에 이게 발효된 이후에 양국 간 무역 적자를 보면 미국 측의 그 무역 그 적자가요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한국이 확실하게 득을 많이 본 그런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FTA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협정이다 이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저기 폐기라는 말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종료. 종료가 이제 폐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끝낸다는 거니까. 휴지통에 넣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부통령이 왔을 때는 말이에요. 펜스 부통령이 서울 왔을 때는 그때는 그 개정 리폼이란 영어로 리폼이란 말을 써서 네. 유지는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그거를 미국 측에 좀 유리하게 좀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건 한 걸음 더 나갔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 종료, 폐기 이것까지 나간 거니까 그런데요. 저는 저게 이제 트럼프의 기습작전이라고 봐요. 기습작전이다? 그러니까, 예, 그 사드 기습 배치하듯이. 사드 예. 비용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그 사업가가 그 협상할 때 미리미리 좀 상대편 이렇게 좀 뭐라고 그렇게 기도 좀 죽이고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뭐 본인이 요구한 걸 100%다 관철시키기보다는 하여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좀 기습작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까 김광삼 변호사도 그 딜의 거래, 영어로 거래의 선제적 조치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 이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박소윤 앵커 말대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문제가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국방부 주변에서도 대개로 안보실장이 주도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비슷한 얘기를 하면 그건 사실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안보실장이 청와대가 주도하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요. 또 안보실장이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방미를 2차례인가 3차례 했습니다. 제 기억에 가서 계속 사드 얘기만 했거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국방부 주변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런 모든 재반 일을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 자체는 안보나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다고 봐요. 특히 지금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이 지금 보좌하는 자리에 앉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면 적어도 다음 정권까지는 유지, 관리하는 이제 그 정도 차원에서 하는데 안보실장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드 배치에 정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근데 그 관여했다는 어떤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맥메스트 안보부장관과도 만나가지고 뭐 실제 만나서 하고 전화 통화도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어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민국 국방장관의 어떤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한민국 국방장관과 양해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어떤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내각 자체에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실장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밀고 나가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상으로 보면 안보실장의 어떤 권한이랄지 위치로 보면 이걸 갖다가 이 사드 배치의 중요한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죠.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사드 배치도 전격적으로 배치가 됐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고 이러한 무수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이 밀어서 붙여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사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김관진 안보실장의 월권 문제를 얘기할 때는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뭐 전격 배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적할 수 있는데 네. 왜 국방부 장관 대신에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이렇게 전화했냐, 이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카운터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가 바로 이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건 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미국의 국방장관이 있으면 여기에 국방장관이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강경적인 입장 선회로 인해서 네. 향후 대선 전국에서 오늘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안보 이슈가 보수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적 저항감과 반발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보 야권 진영이 주도권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끌려갈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을 업어서 아마도 이 이슈를 야권이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앞으로 대선 진영에서 이 사드 안보 문제가 어떻게 양측의 공방으로 주고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15%까지 내려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투자 촉진하고 한대지만 관련된 동맹국에게 또 받을 만큼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까지 미국의 입장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미국의 입장은 이게 주한 미군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하는 거였으니까 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니까 비용 부담을 스스로 다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는데 이게 얘기가 바뀐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 당국이 뭐 일방적으로 따라가진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용 비용은 미 측이 부담을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단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전개 운영 비용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 거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미 간 협의할 때 이 비용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는 전혀 사전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가 파악이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도가 예, 됐고요. 그래서 예. 한민국 국방장관을 놔두고 안보실장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주인도 없는 데서 그 대통령도 없는 데서 안보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인 행세 노릇하는 거 아니냐, 지나친 월권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아마도 여러 차례 통화와 접촉을 보면 분명히 미국 측에서 어떤 사인을 주었을 것이다. 네. 그렇지 않고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바로 배치하자마자 비용 얘기가 나오는 것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의 최소한의 아그레망이라고 외교적으로 미리 합의가 네. 없이는 발표하는 거 없기 때문에 아마도 김관진 실장은 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선 기간이지만 국회를 소집해서 국방이라든가 정보위에서 김관진 실장을 불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지 않고 네. 그냥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무능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신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효용성에 관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느냐.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것은 어떤 북한의 핵을 빌미로 해서 미국의 어떤 MD 그런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 효용성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굉장히 재협상을 한다는 그런 요구 아니면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밑바닥을 깔고 결국 트럼프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어떤 딜에 대한 어떤 관념을 두고 미리 화두를 던져놓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하고 싶습니다. 거래에 앞선 뭐 선제 공격용이란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10억 달러라는 구체적 액수가 나왔고 사드 문제로 지금 대선 후보들 간에도 첨예한 어떤 논쟁. 오늘도 뭐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문제가 아무래도 토론의 주 의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물론 오늘은 이제 경제 분야 질문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급속하게 이 주요 이슈로 경제적인 것도 관련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1조가 넘는 돈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한미 그 군사 비용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거죠, 사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마다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뭐 제가 예상을 해보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사드 배치는 찬성하더라도 미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해서 더 많은 방위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네. 많은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예상하셨고요. 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면 네, 긴급 속보입니다. 세계적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겠다. 자, 이 10억 달러라고 하면은 신 교수님, 네. 일단 1조 원이 넘잖아요. 예, 지금 뭐 환율로 따져서는 뭐 1조 원이 넘어가는 거액인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에요. 후보 시절부터 그 해외 주둔 미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8,000명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분담금을 해당국에서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그렇지요.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뭐 협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재개정 관련 발언도 했고 뭐 등등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아메리카 네. 퍼스트다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요새 뭐 법인세를 말이에요. 지금 뭐 미국이 굉장히 높아서 35%